안녕하세요. 인천튜브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주한이고요.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을 뵙네요. 일주일 동안 저를 좀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인천튜브가 조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바뀐 바람에 의도치 않게 제가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더 이렇게 좀 편한 구석이 조금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라이브로 방송을 하다가 녹화로 바뀌니까 조금 서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주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인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세계 각지, 전국 각지에 계시는 저희 인천튜브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더 나아가는 그러한 방송 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세월이 지나고 조금 더 이렇게 지난 세월 지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저희 인천튜브를 봤을 때 그래, 옛날에는 이런 게 있었지, 너네들의 이런 옛 모습이 있었어 라고 하실 그러한 때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그러한 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천연기 대표님과 오늘 방송 같이 할 텐데요. 방송 들어가기 전에 저희 방송이 혹시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의 바뀐 방송 한번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고 오시죠. 2023년 인천튜브가 새롭게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그동안 조금 지루하셨던 라이브 방송을 시청자 여러분이 쉽게 찾아보실 수 있게 쪼개서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매월 첫 주에는 인천과 대한민국의 다양한 문학의 이야기를 연극인 김병훈 선생과 함께 유명 게스트가 초대되어 비대면으로 소개하는 인천 문화갤러리 창의. 둘째 주에는 방송작가 유유가 여러분의 머리 아픈 고민을 함께 고민하고 들어주는 시간, 유유의 고민상담소가. 셋째 주에는 인천의 다양한 테마를 소재로 관광, 역사, 기행을 소개하는 학산포럼 천연기 대표의 인천 테마 기행. 인천을 대표하는 크리에이터 창작소 인천튜브에서 매일매일 즐거운 상상이 인천튜브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에게 펼쳐집니다. 많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인천튜브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세월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요즘 좀 시끌벅적하게 3월 초부터 지금 좀 시끌벅적한 일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때에 벌써 우리들이 가고자 하는 길은 아니지만 이미 세월이 지나서 그만큼의 위치에 와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좀 시간에 관련돼 있는 말을 좀 들었는데요. 하늘이 개어도 귀퉁이부터 개인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뭔가 했습니다. 한 번에 뭔가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무언가의 단초처럼 시작돼서부터 조금씩 점차적으로 시간이 걸린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물론 그 안에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어떠한 노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그 노력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은 방향도 또는 개인은 속도도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우리 천연기 대표님과 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인천 테마 기행도 벌써 한참 됐는데 우리가 다시 섬을 돌아서 우리 대표님과 함께 딱 요즘에 나오고 있는 일들과 맞물려서 어떻게 딱 주제가 됐네요. 같이 정말 또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님 오래간만에 한번 인사 한번 하죠. 안녕히 계셨어요. 예. 대표님 오늘 주제가 요즘 같은 때일지는 몰랐어요. 사실은 뭐 주제하고 상관없는 건데. 그렇죠. 예, 전에 이제 천국조개를 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좀 몇 편에 나눠서 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딴 거 하다가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일본 조개도 좀 건드리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네. 지금 한일 문제가 좀 아주 시끄럽게 얘기가 되고 있죠.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는데 아마 오늘이나 내일 회담하나요? 글쎄요.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는 게 언제 나갈지 잘 몰라서 저희가 이제 시스템이 바뀌어서 녹화로 나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정확한 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인천이 갖고 있는 특색이 또 이제 이런 시즌이 되면 이걸 시즌이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이때가 되면은 인천은 한 번씩 더 조명을 좀 해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일본 조개가 있었고 각국 조개도 있었고 그쵸. 뭐 천국 조개도 있었지만 그 자체가 이제 힘에 의해서 이제 밀려갖고 만들어진 조개잖아요. 치외복권지대죠, 일종의 조개라는 게. 그래갖고
그런 것들이 아직도 그 잔재가 남아 있는데 네. 이게 현재까지도 일본하고는 해결되지 않았죠. 사실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데 식민지 생활하면서 독일 같은 경우는 깍듯이 사과를 하잖아요. 지금도 계속 찾아가서 그 홀로코스트 그 거기서 네, 학살한 예. 유대인 학살한 거에 대해서 사죄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절대 사죄를 안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도 이제 미래의 뭐 경제 관계나 이런 걸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그러는데 사죄 없는 그런 모습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가. 지금 뭐 사실은 제 개인적인 감정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왜냐하면 민족적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그 자존심까지 꺾고 그다음에 이제 사과 없이 경제 협력을 한다는데 과연 일본 애들이 네. 제대로 해줄 것인가 네. 그것도 우려가 되고 그들의 습속으로 볼 때 일본 사람들의 습속으로 볼 때 일본 사람들의 습속보다는 뭐 일본 정치권의 습속이죠. 거기에 아주 극렬 우파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극우파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논리에 그냥 따라가는 그런 어떤 협상은 오히려 마이너스 협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런 걸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거를 좀 더 제대로 알고 우리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남한테 뭐라고 하려면 우리 거를 조금 더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네. 예, 그걸 또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가야 되는 곳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시작을 해주신다면. 예, 이제 일본 조개가 사실상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이제 걱정하는 이게 이제 경술국치라 그러죠. 1910년에 이제 우리는 사실은 한일합방이라는데 한일합방은 아니고 이제 경술국치 그다음에 한일 그 강제 병합 뭐 이런 네네네.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같은 경우 그것에 의해서 일본 조개가 만들어졌는데 네네. 그러니까 그 경술국치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일본인들이 들어와요. 사실 네네. 여기서 경제 수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일본인들이 들어오는데 그러면서 조개가 계속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1913년 되면은 조개가 이제 완전히 뭐가 되냐면은 조개 자체지도 그러니까 각국 조개나 천국 조개도 다 폐쇄시켜 버려요. 네. 일본이 장악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쪽 인천에서 그 조개지가 확장되면서 그들이 어떤 경제적인 수탈 이런 것들 이거 이제 맞물려 있거든요. 예. 그래갖고 조금 하나하나씩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갖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거보다도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처음에 조개가 일본 조개가 어떻게 만들어졌나 거기서부터 이제 여기가 지금 이제 처음 사진을 보면은 지금 일본 조개지가 지금 사진 첫 장을 보면은 네네. 그 빨간 것으로 표현된 거 분홍색. 가운데 있죠. 여기가 이제 일본 조개지였었어요. 처음에 확정한. 지금 저희가 말하는 일본 조개지라는 게 그 계양장 쪽에 있는 지금 계양장 쪽에 어디냐면은 지금 인천 중구청 있잖아요. 중구청이요. 네. 중구청을 중심으로 해갖고 그러니까 제일 위쪽에 있는 거기가 중구청이거든요. 제일 위쪽에 그다음에 양쪽으로 두 거리 블록 두 개에서 아래로 세 블록까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총 7,000평이에요. 7,000평. 7,000평인데 이제 그 당시 이제 일본 영사관짜리가 지금 중구청짜리거든요. 거기에 2,000평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5,000평 이야기인데 5,000평 갖고는 계속 밀물듯이 쏟아져 들어오는 일본인들을 수용할 수가 없었죠. 그렇죠. 그러고 이제 저 노란색이 이제 전번에 했었던 그 천국 조개지고 그다음에 파란색이 다 둘레가 다 각국 조개지예요. 아, 나라들이 다 찢어먹은. 예. 왼쪽에 지금 저 왼쪽 끝에 보면 11번 구획 지역이 있어요. 11번. 예. 왼쪽 저 바닷가 쪽으로 11번 있죠. 저기가 이제 각국 쪽에서 운영했던
공동묘지예요. 각 나라들에서 예, 여기서 운영했던, 돌아가신 분들을 네. 모셨던 공동묘지인데 저기가 지금 어디냐면은 외국인 묘지인 거네요. 예, 말하자면. 동일방직이라고 있죠. 동일방직. 네네. 예, 그 아주 유명한 동일방직 네, 사건, 네, 예, 네. 똥테러 사건이 있는데 네. 동일방직이 바로 맞은편에 있어요. 아, 저 예. 11번 맞은편에. 예, 그래갖고 예. 저기까지가 이제 그 각국 쪽이었었는데 일본 쪽에가 이제 계속 넓혀가는 확장 속에서 이제 각국 쪽을 이제 침탈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 각국 조개들은 더 작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도상으로 보면은 아니 각국 쪽에가 엄청나게 그러니까요. 넓었죠. 저렇게 예. 넓은 줄 몰랐네요. 예, 각국 쪽에가 예. 오히려 넓었고, 예. 그러니까 센터만 자리 잡았죠. 예. 좀 이상한 게 왜 일본 아이들이 여기 와서 예. 인천에도 개항을 할 때는 왜 저렇게 작게 예, 어. 소규모로 했을까? 거기 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그러니까 있기로도 부산이나 원산 같은 경우는 거의 막 10만 평 이렇게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요. 저희 그 역사 할 때도 뭐 외국은 다른 뭐 영미라던가 프랑스라던가 러시아라던가 되게 좀 세력이 작았고 더 많이 차지했던 게 일본이기도 하고 중국이 이제 지기 전까지는 네. 예, 중국도 꽤 많이 그 세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도상으로만 보면은 훨씬 더 땅이 좁고 작고 예, 그렇죠. 예. 잘 알 수 없는 구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갖고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네. 그거 이제 요거는 1906년에 작성된 건데 제가 거기 좀 집어넣었어요. 그 일본 영사관이니 하고 중앙에. 예. 그리고 이제 양쪽에 제1은행, 그다음에 18은행, 58은행 있고 네. 중앙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어시장까지 있죠. 재물포항 있고. 그러니까 센터에 자리 잡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밖에는 없었다는 거지. 그리고 네. 왼쪽으로 이제 청국영사관이 있고 오른쪽에 쭉 가면은 탁포라래였고 네네. 거기 이제 신사가 있었죠. 일본 신사가. 거기 있는 데가 지금 인천 여상. 인천역. 네네네. 신포역. 예. 네. 거기 그쪽 일대 이제 갖고 있었고 네네. 그 뒤에 이제 일본 공동묘지가 있었고 그다음에 저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축현 경기장 뭐 뒤로 외곽 쪽으로 예. 가는 것 같은. 그리고 이제 그 뒤쪽으로 보면은 이제 옛날에 인천여고 있었던 자리 뭐 재물포고등학교 뭐 이런 쪽이 이제 다 뒤쪽으로 있었던 거죠. 그렇구나. 그래갖고 저거는 이제 그런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좀 보면은 요 설명을 좀 해봐야 돼요. 네. 이 개항전 인천 상황을 보면은 네. 제일 먼저 이제 강화도 조약이라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거든요. 네. 1876년에. 근데 그게 이제 정식 명칭은 조일 수호 조규예요. 거기에 4조 5조에 보면은 부산, 원산, 인천을 개항하는데 네. 개항 시기는 그 1876년 2월 강화도 조약 맺을 때를 기점으로 해갖고 20개월 후로 한다 그래갖고 반드시 1877년 10월까지는 개항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저희들이 알고 있지만 1883년에 개항을 하잖아요. 그거보다 거의 5년 정도 늦춰지죠. 오타 났네요. 예, 하여간 1876년에 예, 저희가 1877년에까지는 개항을 해야 되는데 조약은 그랬는데 예. 근데 1883년에 개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5년이 늦춰진 늘어졌네요. 거거든요. 네네네.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예. 우선 이제 인천은 경성, 한성. 네네네. 그러니까 도성에서부터. 예, 도성하고 가까워서 개항하게 되면은 예. 미국의 유출로 도성 시장이 피폐화된다. 쌀이 예. 바깥으로 나가니까. 예. 그다음에 한성을 지키는 전략적 요충지다. 인천이. 경성을 지키는. 예. 그래갖고 전국 유림들이 척사 상소를 올려요. 한 건 사악한 하시긴 걸 했네요. 물리친다는 그런 예. 상소를 올려갖고 계속 늦춰진 거예요. 그 저항을 했던 흔적인 예. 거네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제 개항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하냐, 될 수 있으면 피해를 적게 보기 위해서 성창포라 그래갖고 네. 성창포를 개항장으로 지정해요. 지금의 제물포 그 인천항 있는 데가 아니라 네. 이거는 만석동 있는 쪽이에요. 만석부두 있는. 예, 만석부두는 지금 다 이게 저게 뭐가 된 거냐면은 지금 간척이 된 거거든요.
예, 그래갖고 그 안쪽에 있었는데, 네네네. 성창포라는. 예, 거기에 네. 뭐가 있었냐면 재물량 만호라는 해갖고 이제 만호 해갖고 만 명의 네. 병사를 뭐 갖고 있는 뭐 이런 장수가 거주를 네. 했었거든요. 아 저기에요? 명칭은 그런 거죠. 그래갖고 군사기지인 그 다음에 위에 화도진도 있었고, 거기 예, 위에. 그러니까 예. 통제를 하기가 쉽죠 정부가. 아. 그렇게 해놨는데 일반적으로 오히려 성창포에서 1km 정도 남쪽에 위치한 제물포 해병구릉지, 지금의 이제 인천항, 네네네. 거기를 조개기역으로 요구해요. 바로 코앞이긴 했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외국인들이나 선박들이 다 이 예. 그쪽으로. 선박들이 제물포하고 탁포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 거기다 정박시키는 거야. 아.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외국 선박이 들어오면 이제 물자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거기에 네네네네. 세금을 붙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물건들에. 예. 근데 세금 붙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갖고 아. 결국은 이제 조선 정부가 제물포 이용을 묵인하게 되고 거기다가 이제 저거를 만드는 거죠. 그 해관을. 네네. 예. 그 해관이 지금 바로 어디 있는 거냐면은 거기에 보면은 지금 한중 그 전번에 봤었던 그 저기 뭐 박물관 같이 돼 있는 예, 거요? 예. 그 한중 문화. 예, 문화관인가 뭐 그쪽 앞에다가 이제 그 해관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만석동 쪽에서 만석포구 있는 쪽으로 배가 들어오면 거기서 세금을 이제 조선 쪽에서 매겨가지고 관리를 하려고 군대도 있고 뭐 이렇게 그렇죠. 좀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이제 일본이 거기를 딱 잡고 그러니까 있는 밀린 바람에 거죠 이제 저희들이 힘에 밀린 거죠. 그래갖고 예. 일본 조개가 설치되는데 네네.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이제 옛날 주소로 하면은 관동 1, 2가 중앙동 1, 2가 7,000평이에요. 7,000평. 그 중에 이제 여기서 제가 말했듯이 일본 영사관이 2,000평을 차지해 갖고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인구는 많지 않았다. 어쨌건 상권을 잡은 그냥 확 잡고 가기는 하는 거네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계속 힘이 세지니까 각국 쪽에 저지대부터 매입하고 매립 사업을 하면서 이제 또 넓히고 그다음에 지가가 쌌던 땅값이 쌌었던 전동, 인현동, 신포동, 신흥동, 도원동, 만석동까지 이제 한국인들이 살고 있던 조선인들이 살고 있던 거기까지 이제 사들이는 거죠. 전동이면은 지금 서구 쪽 아닌가요? 아니 어디요? 전동. 전동이면은 그 바로 저 인천여고 있는 돈을 거기가 화폐 찍었던 전동이었구나. 거기가 전동이죠. 예. 그래갖고 1905년 때 이제 개항장 총면적 그게 한 50%를 차지해요. 1905년 되면은. 그때 이미 일본이. 그러고 1913년에 조계를 철폐했을 때 일본인이 여기에 거주하던 인구가 15,000명을 돌파하기 시작해요. 13년. 이 당시에 이제 인천부 전체 한국인 인구가 10,000명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더 사실. 많네? 예. 오. 인천 그러니까 1910년대쯤 되면은 10,000명 정도인데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더 많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데 성창포가 어딘가는 정확하게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해안을 매립을 계속하다 보니까 옛날 포구가 없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 사진 보면은 이제 거기에 성창포가 추정지가 지금 만석 주공 아파트 있거든요. 1차 뭐 2차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1차 아파트 있는 데가 지금 성창포 추정지라고 저 밑에 쪽 중앙에서 왼쪽에 조금 저기가 이제 성창포 추정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왼쪽에 지금 저 빨간 실선들은 다 지금 현재 매립된 상태고요. 이게 47년도 찍은 항공사진이거든요. 그리고 북성포구가 바로 그쪽에 또 있고. 매립을 참 많이 했구나. 매립을 계속 한 거예요. 그러면서 공장지대를 넓혀나간 거죠, 맞아요. 계속. 인천이 다른 해양 도시가 해양이 있는 항만 있는 도시들보다 이제 그 항만 쪽에 공장이 많다 보니까 경관이 별로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사진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전번에도 이제 보여줬던 건데 청일 경계지에 계단이 있었잖아요. 그 인천 그 저거 뭐
문화재로 지정된 저 네네네. 청일계단지가 저 위에 보이는 거거든요. 뒤에가 네. 자유공원이고, 네네. 그리고 요 이제 왼쪽 부분이 다 청국 조개고, 예. 오른쪽이 지금 다 일본 조개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림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오른쪽에서 보면은 제일 앞에 보이는 건물 있잖아요. 네네. 이 노란색 예. 그 저걸로 된 게 저게 지금 이제 인천에서 근대 건축물로는 제일 오래됐다는 우선 주식회사. 아, 우선 주식회사. 예. 그리고 그 뒤에 빨간 벽돌식으로 보이죠. 네네. 그 바로 뒷 건물이 이제 저 우리가 저 했던 저 까만 데브로테. 비와 있는 거. 예. 노란 노란 건물 뒤에 빨간 바로 저거로 되고 노란 예. 삐쭉 나와요. 그거 이제 복원을 했다는데 사실 설계도면은 없이 네. 겉모습 사진만 있거든요. 네네. 그래갖고 그것에 의해서 그냥 대강 안에는 아. 이렇게 됐을 거다라는 식으로 지금 복원해 놓은 저 추정 데브로테입니다. 예. 저거 복원할 때도 논란이 많았는데 어쨌거나 이제 저렇게 되는데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제일 네네네. 첫 단계부터 이제 걸어갈 예정입니다.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